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노후의 숨은 선택지에 관한 겁니다. 67세 김영수 씨는 노후에 흔히 떠올리는 세 가지 길을 다 해봤습니다. 자녀 집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것,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 등 도움을 받는 것, 요양시설 요양원 등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셋 다 완전히 만족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김영수 씨는 아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네 번째 방법을 찾아냈고 지금은 훨씬 덜 외롭고 더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76세 박재호 씨입니다. 박재호 씨는 국민연금 수준의 빠듯한 수입으로도 생각보다 괜찮은 노후를 만들어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가족과도 가까운 편이 아니었는데 그가 택한 방법은 기존 상식을 꽤 뒤집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많아야만 자녀가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한 노후가 아니라 지금 가진 조건 안에서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노후 방식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읽으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방향과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노후의 세 가지 선택지. 노후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앞으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은 딱 세 가지입니다. 1. 자녀와 동거. 따뜻해 보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현실은 복잡합니다. 세대 차이, 생활 리듬, 집안 규칙, 손주 양육,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서로 좋은 마음이어도 눈치와 미안함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집에 있어도 낮엔 다들 바쁘고 나는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요양보호사 도움 방문 요양, 가사도움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정말 유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현실 문제는 비용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필요 시간이 늘어나면 부담이 커지고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담당자가 바뀌면 관계를 다시 맞춰야 하는 스트레스도 생깁니다. 3. 시설 입소요양원 등 안전돌봄 규칙적인 생활이 장점이지만 많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자유의 제한입니다. 식사 시간, 생활 규칙, 외출 절차, 공간의 공유 등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 삶의 리듬을 내가 못 정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큰 상실감이 됩니다. 이 사례의 67세 김영수 씨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김영수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 붙일 사람이 없고 밥은 대충 때우게 되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젊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 그 혼자가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손주 얼굴도 보고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현실이 드러납니다. 아들 며느리는 일, 손주는 학교학원 친구 낮엔 결국 본인만 집에 남는 날이 많아졌고 이상하게도 사람이 있는 집인데 더 외롭다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게다가 생활 습관이 부딪힙니다. 아버지, 혈압 때문에 음식간 좀 줄이셔야죠. 아버지, 밤엔 TV 소리 조금만요. 애들 자야 해서. 다 맞는 말인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해집니다. 내가 여기 와서 짐이 된 건가? 그 미안함이 쌓이자 결국 그는 결정을 합니다. 다시 혼자 살게. 여기 있는 게 더 외롭다. 3. 그 다음 시도 도움을 샀는데 마음의 자유를 잃었다. 혼자 살기로 돌아온 김영수 씨는 그래도 도움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가사 도움 같은 서비스를 알아봅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사랑과 대화도 생기고 혼자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첫째, 돈. 필요가 늘수록 비용이 늘고 이걸 몇 년이나 감당하지? 가 불안해집니다. 둘째, 내 생활 리듬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느낌. 사소한 방식 차이가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내는데도 왜 내가 맞춰야 하지?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결국 그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결론 냅니다. 사시설 체험 후 결론 안전은 있는데 내가 없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설 요양원 같은 곳을 한 달 체험해 봅니다. 처음엔 또래도 있고 말동무도 생겨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점이 선명해집니다. 정해진 시간표 기상 식사 프로그램, 외출 개인 일정의 제약, 룸메이트, 공용 공간에서 생기는 불편. 무엇보다 난 아직 할 수 있는데 내 삶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감정. 한 달 후 그는 결심합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 오 김영수 씨가 찾아낸 제사의 선택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맞벌이 부부가 아이 픽업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 씨 머릿속에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러 가줄까? 그는 이웃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 도와드릴까요? 대신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 저녁 한 끼만 같이 먹게 해주시면 돼요. 이 작은 거래가 삶을 바꿉니다. 그는 아이를 데리러 가며 역할을 얻고 이웃은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밥상과 대화를 얻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김영수 씨는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어주고 그 대신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관계를 만든 겁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노후의 해답이 꼭 누군가에게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연결을 다시 설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요. 6살의 이 76세 박재호 씨 국민연금 수준이어도 같이 살면 길이 생긴다. 박재호 씨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혼자 살기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자녀는 멀리 있거나 바쁘고 가끔 안부를 묻는 수준입니다. 시설은 부담스럽고 사람을 쓰기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는 TV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 고령자 공동생활 같은 이야기를 봅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같이 살며 생활비를 나누고 서로 도우며 외로움을 줄이는 방식이죠. 이거다. 그는 지인을 통해서든 온라인 글을 통해서든 룸메이트를 찾습니다. 결국 서로 상황이 비슷한 3명을 만나 넓은 집을 같이 빌려 살기로 합니다. 각자 방은 따로 쓰고 거실 주방은 공유합니다. 처음엔 마찰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형, 누군가는 밤형. 요리 습관, 청결 기준, 소음 다 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장점이 쌓입니다. 요리 잘하는 분 덕에 식비 건강이 좋아지고 간호 경험이 있는 분이 건강관리 팁을 나누고 누군가는 살림을, 누군가는 돈 관리를 맡습니다.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텐데가 갇히니까 굴러간다로 바뀌는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은 작은 텃밭을 가꾸고 남는 채소를 나누거나 소소하게 판매하고 지역에서 봉사활동 재능 기부를 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경로당 주민센터 강좌 같은 곳에서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결국 박재호 씨에게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 됩니다. 7. 이 이야기의 요점 정리. 이 두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노후는 정답지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핵심 교훈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나이 들어도 우리는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의 공동생활. 협력은 경제 외로움 생활 문제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 시설, 서비스만이 전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내가 감당 가능한 새로운 조합이 생깁니다. 노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67세의 새 삶을 찾았고 박재호 씨는 76세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벽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식, 사람과의 연결,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